먼저 첫 번째로 3번 참가자의 브이로그 미션 살펴볼 텐데 혹시 소개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소원입니다. 저는 오늘 브이로그에서 제가 평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백양로를 배경으로 또 브이로그를 찍었는데요. 제겐 이 길을 지나는 것이 일상이고 제 일상의 일부인 이 백양로에 흩날린 수많은 학생들의 피와 땀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1987년 평범했던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용기가 당시 제가 고3이었거든요. 연필만 붙잡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살아가는 저 또한 후대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해주고자 정치라는 학문을 배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찍은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 2023년을 살아가는 제가 매일같이 웃고 떠들며 지나던 이 길 위에서 오늘은 36년 전 6월 민주주의를 소망하던 대학교 2학년 청년 이한여를 떠올려 봅니다. 1987년 6월 10일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6월 독재의 그늘을 걷어내고 민주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당대의 열망, 또 세상을 뒤집었던 당대의 용기,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평범한 시민들. 이한열 열사여, 우리는 그대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허나 겁이 납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가 운영은 민주주의의 정신에 기초해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하기보다는 불통의 통치 시대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습니다. 자율성의 근간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부정부패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제압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권력의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서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역사의 엄중한 명령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든든한 동지와 함께 걸으면 그 길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최루탄 연기로 가득했던 이 거리에서 민주화의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이 혼란한 정권에 맞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되는 브이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최진봉 심사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브이로그 다 왔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건 왜 처음에 계속 본인의 얼굴을 비췄는지가 첫째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이한열 열사 장면하고 이 부분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본인이 백양로를 걷는 모습을 계속 본인의 얼굴만 찍었잖아요. 의도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36년 후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제가 과거 1987년도를 떠올려 보았을 때 저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이 그 백양로의 첫 장면이 그 정문이거든요. 제 얼굴이 나왔던 곳이. 그 정문을 기점으로 학생들이 또 도망치고 최루탄 연기에 맞서서 또 싸우고 그런 과정들을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36년 후에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제가 그때의 학생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 정문을 기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기령 심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는데 저는 최진봉 교수님이랑 조금 다른 의견인데
앞선 두 분의 영상보다는 브이로그 조금 같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브이로그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소원 씨의 일상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제 이런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려주실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기령 심사위원 이야기 덧붙여서 네. 최진봉 교수가 좋아했던 거는 아저씨니까 좋아했던 거고 아저씨 감성. 그러니까 안기령 대변인처럼 젊은 분들은 이게 좀 안 와닿아요. 특히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20대 남성들, 저런 여성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민주화, 통일 이런 이야기 그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특히 젊은 우리가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라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각 얘기예요. 오창석이가 얘기했나? 그런 질문이 올 때는 어떻게 답하실래요? 네, 먼저 안기령 심사위원님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길이 저한테는 가장 일상적인 길이에요. 가장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흔히 브이로그라고 하면 본인의 일상을 찍어서 담는 브이로그잖아요. 제가 어떤 정치를 배우러 가면서 정치행정이라는 저희 학문을 배우러 가면서 이 길을 걷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우리 이 길이 어떤 분들의 피와 땀으로 또 흩날려고 우리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잘 떠올리지 못하는데 이번에 서울시당 민서위에서 저에게 이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봐라 라고 하시니 나 일상 속에서 무엇을 더 특별하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영 작가님께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사이에서 사실 이 역사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저희 말씀하셨던 대로 586 세대와는 좀 다르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다양성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역사는 지워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이 나라인지, 어떻게 직선제를 이뤄냈고 어떻게 5년 단임제를 이뤄냈는지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6월 29일. 네, 그것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니까 2030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공감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런 역사를 배우는 차원에서 또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전선이 그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본인이 일상적으로 다녔던 길 속에서 그 87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고, 그리고 20대로서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정치의식, 역사의식이 그 브이로그를 통해서 충분히 전해져서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저씨가 아닌 걸로. 두 분은 아저씨인 걸로. 감사합니다. 네, 심사평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미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공이 두 개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3번 뽑았습니다. 네. 자, 3번 미션, 아마추어 정권의 향배와 대안입니다. 이보나 참가자가 굉장히 하고 싶어했던 바로 그 주제인데 이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보나 참가자. 자, 한소원 참가자는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더의 무능은 최악의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권이 총체적 무능, 역대급 무대책, 최악의 무책임 정권이라는 것을 불과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치 탄압, 노조 탄압, 언론 탄압을 이어가고 전임 정부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인사도 모두 끝없는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나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다시 퇴행의 길을 가려고 하냐며 곡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지율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고 남은 4년은 대체 어쩔 것이냐는 셈이며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의 절망 앞에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더 발전된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오늘날, 국민분들께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오늘날, 검사 독재 정권인 윤 정부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전 세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의 흉악한 탄압과 정치 칼춤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이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한숨만 내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덕에 순통창 트인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권력의 지팡이로 국민을 내리치는 오만한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인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그런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민주당이 지켜내야 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국민께 힘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정책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투쟁하여 정책의 전환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추어 정권의 향배와 대안, 또 한소원 참가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참가자가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질문할 것들을, 특히 이보나 참가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텀에 하실까요? 먼저 한승주 참가자에게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네, 이보나 참가자님이 먼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되게 시장에 가면 국회의원도 있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너무 진중해 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저희 이번 주제가 이제 아마추어 정권의 향배와 대안이잖아요. 향배라는 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국어사전을 보면 그런 뜻일 거고, 대안을 찾는 건데, 일단 좀 향배를 보면 당연히 이 계속 갈등 부추기기를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국익 팔아먹으면서 계속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궁극적으로 경제도 당연히 국민들도 힘들어지고 국민들의 마음도 힘들어지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대남 달래기 공약들로 계속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또 내년 총선 이대남 잡지 못하면 승기 잡지 못한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대남 달래기로 갈 것 같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최근에도 김기현 대표가 또 나와서 부대를 가봤더니, 전방에 부대를 가봤더니 예비군 훈련 가면서 수업 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국민의힘의 공약들, 예비군 훈련 갈 때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거에는 또 여러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대남 달래기, 물론 그것도 선거 전략의 하나일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치기로 표를 받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정말 소같이 일할 일꾼, 그런 일꾼들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그분들이 또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다양한 공약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또 선거에는 여러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이대남 달래기 하나 하면 우리는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모두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마음을 얻는, 표가 아닌 마음을 얻는 민주당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이대남 달래기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우리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아마추어 정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좀 이야기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한수원 참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대안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방금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아마추어 정권의 대안으로서 우리 민주당, 거대 야당 민주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아마추어 정권에 향해 또 투쟁하는 것이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정민 참가자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도 지금 현재 아마추어 정권인 윤 정부에 대한 경과에 대한 내용 비판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쟁하자 여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질문이 저는 좀 머릿속에 한 번 더 물음표가 떴고요. 그리고 외교와 국정 둘 다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외교와 국정 둘 중에 둘 다 못하는데 어느 게 더 큰 리스크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교와 국정 물론 모두 다 당연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질 아니겠습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아마추어 정권에게 얼마나 기대치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면서 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아쉽다는 것은 윤 정권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둘 중에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이 발전하는 이 21세기 속에서 끊임없이 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고립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겠지요. 하지만 집안 살림 잘해야 또 바깥 살림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은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교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외교 전문가들 있으실 겁니다.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보나 참가자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한순초님께서 하셔서 대신에 향배와 대안에 대해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수원님의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네.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네, 아마추어 정권의 향배와 대안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수원님의 의견 한번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네, 구체적인 방법이요. 네. 야당의 역할은 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는 게 우리 거대 야당으로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윤 정부에 끌려가기만 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국민들께 죄송한 일입니다. 해서 저는 우리 거대 야당으로서 아마추어 정권을 향해 잘한 것은 또 국민을 위하는 것은 찬성하고 또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은 따끔하게 지적할 줄 아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모두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이 질문을 보고 평가를 좀 해주셔야 할 텐데요. 최진봉 심사위원이 계속 눈을 맞춰주시네요. 저는 일단 우리 한수원 참가자에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향배와 대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1년만 봐도 나머지 4년이 보이는 것 같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남은 4년 사실 걱정됩니다. 이렇게 1년만 해도 요만큼인데 남은 4년 이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교도 인사도 또 어떠한 것도 뭐 하나 잘해내지 못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굉장히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남은 4년 또 잘 이끌어달라고 또 기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일인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민주당이 옆에서 잘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국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 정부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거대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당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윤 정부도 당연히 걱정의 대상이긴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민주당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윤 정부가 이런 정도 하면 사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가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 압도를 못 하고 있잖아요. 당 지지율도 그렇고.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된 민주당을 지금 현재 이룩해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당이 녹록했습니까? 사실 늘 어려웠고 우리는 하지만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또 우린 더욱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지금 윤 정권에 들어서서 우리가 많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향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하나 되고 통합된다면 이를 더욱더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